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화 콘텐츠학과 커리큘럼 분석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먼저 첫 번째는 문화 콘텐츠 학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대되고 있고 또 산업적 측면에서도 문화 콘텐츠가 대한민국의 산업의 큰 동력, 7대 산업의 동력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고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4차 산업이지만 5차 산업, 6차 산업혁명 등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갈 때에 그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도 문화 콘텐츠 산업의 혁명 또한 올 수 있다고 이제 예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그 니즈를 좀 충족시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과를 선택할 때 조금 성적별로 학교를 선택을 하고 또 커리큘럼에 대한 분석과 이해 없이 그냥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이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문화 콘텐츠 학과 커리큘럼 분석이고 버전은 2020년 버전입니다. 산업의 그 변화에 따라서 학과가 또 시행하는 그 비전과 커리큘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2020년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또 추후에 여러분들이 뭐 댓글로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아니면 다른 학교도 한번 분석해주세요. 라는 니즈가 있으면 그것 또한 반영을 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학교를 선택한 기준은 일단 인서울권 그 레벨을 기준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 문화 콘텐츠 학과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모든 학교들을 다 분석할 수 없고 그리고 일단은 그 주요한 인프라가 좀 형성돼 있는 그런 학교들을 위주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건대는 문화 콘텐츠 학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뭐 한양대와 더불어서 입결 또한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가 추구하는 비전은 글로벌 기획력을 겸비한 창의적 콘텐츠 디렉터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기획력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제 간의 융합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이걸 바탕으로 현장 실습을 운영하고 또 전문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학교에서의 공부뿐만이 아니라 실무 교육 또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1학년 때 커리큘럼을 보면 사실 1학년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교과목이 학교별로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문화 콘텐츠학 입문, 인터랙티브 콘텐츠 연구, 발상의 전환, 영상 콘텐츠 기초, 예술 콘텐츠 연구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다른 학교를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대학교의 좀 장점은 트랙별로 좀 나눠져 있다는 건데요. 그 트랙이 좀 특이해요. 문화예술 경영, 영상 스토리텔링, 인터랙티브 콘텐츠, 공간 콘텐츠까지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고 공간 콘텐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CJ에서 CJ 라이브에서 테마파크 건설을 이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도시 문화와 이제 테마파크 또한 이제 기획력이 필요로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 인재 양성에도 좀 목표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대 같은 경우는 콘텐츠 기초 탐색, 이론 심화, 현장 실습, 진로 취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교수진이 총 29명이에요. 조교수, 부교수 8명, 겸임교수 18명, 초빙교수 3명, 총 29명이어서 이 인프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취업을 할 때 거의 깡패로 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겸임교수분들도 다 실무자들로 이제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취업을 할 때 아주 유리하겠죠. 이런 것도 사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건대 또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거에 플러스 되어서 교수진들의 그 인프라가 잘 형성되었기 때문에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도 또 문콘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한양대학교는 안산 캠퍼스죠. 근데 제가 서울권에 놓은 이유는 한양대 또한 경쟁률이 굉장히 세고 또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서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넣었어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목표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창의적이고 변화를 주도하는 융합형 글로벌 리더 양성인데 글로벌 리더라는 것에 맞춰서 일단 첫 번째 산학협력 프로그램, 두 번째 국제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 번째는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인데 프로젝트 기반 교육. 근데 이건 사실상 모든 학교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문화 콘텐츠 학과는 그냥 단순히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팀플이나 학교 외부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거 특이한데 사제 동행을 통한 개인 밀착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양대 문콘 아는 친구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밀착 교육을 한다고 하네요. 인문학 토대로 이제 역량 강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리더 양성이 목표인 만큼 창의적 영어 읽기, 기초 중국어가 또 필수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교육이라 생각하는데 처음에 좀 힘들겠지만 네, 이것도 글로벌 역량을 좀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랐던 게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만화 기획 개발, 콘텐츠 기술의 이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획 개발, 웹 콘텐츠 기획으로 에듀테인먼트 개발로 과 같이 현대 산업의 이제 흐름에 맞춘 강좌들이 너무 잘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직자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또 5G와 AI 그 기술들에 대한 그 니즈 DT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고 또 수요가 많아지는 측면에서 에듀테인먼트 개발과 웹 콘텐츠 기획을 학부 때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실무에 넘어갔을 때 디지털 콘텐츠를 실무로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다는 그 측면에서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양대 또한 교수진들이 굉장히 막강해요. 제가 또 교수진 양력도 한번 봤는데 뭐 CJ나 뭐 다른 데서 실무진의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겸임 교수를 하고 계시고 외래 교수로 계셔서 이 또한 취업을 하는 측면에서 너무나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죠. 선후배들이 누가 있고 어떤 데 진학을 했고 또 교수진들이 좀 취업 자리를 추천해주는 경우도 뭐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되게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산업의 좀 흐름에 맞게 강좌들이 개설이 되어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네요. 땡. 그 다음에는 서경대입니다. 서경대는 인서울 하위권이죠. 서경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화 비전을 제시하는 창의인재 요람이라는 비전을 제시를 하는데요. 인문학적인 상상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배양하고 또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읽는 사회과학적 안목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사실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거는 예술적인 측면에도 좀 강조를 한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에요.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좌의 측면에서 보면 영상문화와 시나리오 작법, 역사와 콘텐츠 개발, 디지털 게임 디자인, 지적재산권과 문화예술 교육론, 출판 편집과 디자인, 지역문화 컨설팅과 같이 사실 콘텐츠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들을 전반적으로 좀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역량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창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융복합 역량,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무 역량, 의사소통 역량, 홍보 마케팅 역량, 글로벌 역량, 역량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강좌들 중에서 자신이 좀 기르고 싶은 그 역량들에 중점을 둬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하지만 교수진은 9명입니다. 네. 좀 인프라 구성이 조금 약하죠. 대신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산업군의 그 콘텐츠 기획 같은 것들을 실무로 적합하는 데에는 좀 좋지만, 진짜로 이것들이 실무에서 바로 이제 투입이 돼서, 물론 이제 신입일 경우에는 배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실무에 너무나 유용한가? 진짜 그냥 맛보기 수준은 아닌가라는 좀 의문은 있긴 합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에는 이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대에도 융합 콘텐츠 학과가 이제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근데 이대 같은 경우는 융합 콘텐츠라고 해서 사실 문화 콘텐츠의 그 전반적인 흐름, 문화 콘텐츠라고 하면 게임, 출판, 영상, 미디어, 웹, 모바일 같은 것을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이제 표현인데, 융합 콘텐츠 학과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융합 콘텐츠 분야의 미래지향적 글로벌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진짜로 색깔이 너무나 확실해요. 첫 번째 1학년 때 배운 개론 수업을 보면 디지털 스토리텔링 개론, 융합 콘텐츠의 이해, 미디어와 문화 산업, 뉴미디어 테크놀로지 입문, 디자인 익스프레션과 같이 좀 요즘 산업 트렌드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냥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게임학의 이해, 콘텐츠 아키텍처링, 모바일 앱 제작, 콘텐츠 데이터 분석, 사용자 연구, 사운드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게임 알고리즘, UI 디자인, 웹 콘텐츠 개발 등과 같이 일단 디지털 분야에 특화가 돼 있어요. 사실 요즘 금융권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도 디지털로의 그 전환으로서 대비하는 그 전략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직군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일반 행원들은 이제 대폭 축소가 됐고, 디지털로 사업이 전환됐기 때문에 디지털 직군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 것들을 또 대비할 수 있는데, 또 기업들이 UX나 UI 분야 같은 데서 연구진을 채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이제 특화된 인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콘텐츠 전반적인 부분을 좀 풀고 싶고, 내가 진짜 사실 대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이 분야로 가야 할까? 이 세부 분야로 가야 할까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진짜 배우는 것이 조금 전체적인 탐색을 하는 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교수진 같은 경우는 정교수, 부교수 8명, 연구교수 2명, 총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또한 좀 나쁘지 않은 세부적인 것들을 배우는 그 콘텐츠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성대학교인데, 한성대학교도 인서울 하위권에 속하는 대학교인데, 한성대학교는 콘텐츠 측면에서는 문화 콘텐츠 트랙, 역사, 문화, 콘텐츠 트랙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커리큘럼을 보니까 역사, 문화, 콘텐츠 트랙은 역사학과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콘텐츠를 다루는 몇 가지 과목 2개 정도가 추가된 정도여서 좀 논외로 했고, 문화 콘텐츠 트랙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미디어 콘텐츠와의 연결, 융합을 통해 실전 적용 가능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유통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데 비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유정 문화의 거리, 문학의 문학촌 이런 것 같은 문학과 연결된 사실 관광 콘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역 문화조 연결을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고, 출판에서도 콘텐츠를
좀 기획하고 개발하는 그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목으로는 현대문학의 콘텐츠와 전략, 지역문화와 콘텐츠 캡스톤 디자인, 인쇄 광고 비주얼과 카피, 고전문학의 콘텐츠화 전략과 같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인문학적 창의성과 능동적인 사고, 문학적 원천 분석, 그러니까 문화 원형을 좀 분석을 하는 것들, 그 역량을 좀 기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학 원천을 활용해서 원소스, 멀티유즈의 그 사고들, 뭐 이 문학이 웹툰으로도 갈 수 있고 사실 이 문학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교수진은 3명이기 때문에 사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얻거나 좀 인프라가 좀 딸린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빠르게 인서울권의 주요 대학들의 문학 콘텐츠 학과를 좀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고등학생이신 분들은 학과별로 어떤 강좌가 구성되어 있고 어떤 거를 목표로 하는지를 좀 보시고 학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문학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뭐 일반인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콘텐츠라는 게 좀 개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구나,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구나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에는 좀 DT 시대에 어떻게 콘텐츠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을지를 좀 강의하는 식의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